당신은 지금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나요? 아침을 깨우는 커피의 쓴맛, 습관처럼 물고 있는 담배 연기, 잠들기 직전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의 푸른빛, 혹은 도박 테이블 위의 짜릿한 손끝의 긴장감. 우리는 중독을 아주 멀고 특별한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중독은 우리의 일상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중독이란 부정적인 결과를 알면서도 스스로 멈출 수 없는 뇌의 통제력 상실, 바로 그 상태입니다. 이 병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의 의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뇌의 보상 회로를 직접 해킹하기 때문입니다. 도파민, 이 쾌감 물질이 비정상적으로 분출되면 뇌는 정상적인 행복 대신 강한 자극만을 최우선으로 갈망하게 됩니다. 오늘은 과학과 의학이 함께 분석한 가장 중독성이 강한 탑10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순위는 영국의 정신양리학자 데이비드 넉 교수의 연구를 포함한 세계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합니다. 10위, SNS 중독. SNS는 헤로인처럼 뇌를 단번에 마비시키진 않습니다. 대신 아주 미세하고 끈질긴 방식으로 뇌를 길들입니다. 이 중독의 핵심은 변동 강화 스케줄, 즉 언제 보상이 올지 알 수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이는 카지노 슬롯머신과 같은 원리죠. 당신이 올린 사진의 좋아요가 10개 달릴지 100개 달릴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 불확실한 기대감이 도파민 회로를 가장 강하게 자극합니다. 알림이 뜰 때마다 뇌는 작은 도파민의 보상을 받습니다. 짧고 빠른 쾌감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뇌는 느리고 깊은 즐거움에 둔감해집니다. 책을 읽는 일, 운동을 하는 일, 사람과 대화하는 일조차 지루하게 느껴지죠. 결국 우리는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조용히 중독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9위, 게임 중독. 2019년 5월 세계보건기구는 게임 중독을 게임 사용장애라는 질병으로 공식 분류했습니다. 이는 국제질병표준분류 ICD-11 개정안에 포함된 결정으로 게임에 대한 통제력 상실과 일상생활 장애가 1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진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뇌의 보상 시스템을 정교하게 모방한 인공 구조물이죠. 레벨이 오르고 희귀 아이템을 얻고 경쟁에서 승리하는 그 순간 뇌는 코카인 투여와 유사한 수준의 도파민 폭발을 경험합니다. 한 게이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실에서 승진을 하거나 연애를 해도 그 기쁨이 게임에서 레이드를 성공했을 때의 짜릿함만 못하다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게임은 즉각적이고 통제 가능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반면 현실의 보상은 느리고 불확실하며 어렵습니다. 결국 그는 현실의 노력을 포기하고 가상세계의 성취에만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을 대체한 쾌감, 그것이 바로 게임 중독의 본질입니다. 8위, 성포르노 중독. 성적 자극은 인간의 본능으로, 즉 가장 원초적인 보상 시스템을 자극합니다. 문제는 포르노가 이 보상 회로를 인공적이고 과도하게 자극한다는 데 있습니다. 포르노를 볼 때 뇌의 보상 회로는 마치 강력한 약물을 투여받은 듯 빠르게 활성화됩니다. 이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신경학적 직접 자극입니다. 하지만 뇌는 반복적인 과잉 자극에 노출되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내성을 만듭니다. 그 결과 같은 자극으로는 더 이상 쾌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죠.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뇌는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인 영상을 찾아 헤맵니다. 이것이 바로 자극 추구입니다. 기존의 자극으로는 도파민이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인 콘텐츠로 향하게 됩니다. 결국 현실의 친밀한 관계에서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성기능장애, 불안, 우울, 그리고 인간관계의 단절까지 이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성욕 과다가 아닙니다. 뇌의 쾌락 회로가 고장난 상태인 신경학적 중독입니다. 7위, 도박 중독. 도박 중독은 과학적으로 코카인 중독과 가장 유사한 행동 중독으로 평가됩니다. 놀랍게도 도박 중독자는 돈을 딸 때뿐만 아니라 베팅을 준비하는 순간 이미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이길지도 모른다는 불확실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 불확실성은 뇌를 최고조로 흥분시킵니다. 승리의 확신이 아니라
혹시나라는 가능성이 도파민을 가장 강하게 자극하죠. 신경과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도박 중독자의 뇌는 실제로 돈을 땄을 때보다 아깝게 졌을 때 더 강하게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즉, 뇌는 이걸 패배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건 패배가 아니라 희망의 신호로 착각하죠. 이 작은 착각이 중독의 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돈을 잃어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번엔 다를 거야라는 환상을 멈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도박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희망 중독, 즉 뇌가 만들어낸 가장 위험한 환상입니다. 6위, 수면제, 진정제 중독. 잠시의 평온이 영구적인 의존으로 바뀌는 중독입니다. 처음엔 단지 오늘 밤만 좀 잘 자고 싶어서, 불안한 마음을 잠시만 누르고 싶어서 약을 삼킵니다. 그 약은 뇌 속의 GABA 수용체에 작용해 불안과 흥분을 잠시 꺼줍니다. 평온하고 모처럼 편히 잠들죠. 문제는 이 평온이 인위적이라는 겁니다. 뇌는 이 감각에 빠르게 익숙해지고 이젠 약이 없으면 불안이 폭발합니다. 같은 양으로는 진정이 안 되고 조금씩 용량을 늘리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약이 떨어지면 진짜 지옥이 시작됩니다. 불면, 극심한 불안, 떨림, 발작 등 이 모든 고통을 피하기 위해 사람은 다시 약을 찾습니다. 그렇게 평온을 얻기 위해 시작했던 약이 이젠 평온 없인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잠시의 평온, 영구적인 의존, 그것이 바로 수면제 중독의 덫입니다. 5위, 알코올 중독. 사회적으로 합법적인 마약입니다. 우리는 술을 친구라 부릅니다. 기분이 좋을 때도 힘들 때도 그저 자연스럽게 잔을 듭니다. 하지만 알코올이 하는 일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술은 뇌의 쾌락회로를 자극해 도파민을 최대 3배 이상 분비시킵니다. 기분은 오르고 긴장은 풀리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대뇌피질, 즉 이성과 통제력을 담당하는 영역은 점점 마비됩니다. 그래서 술이 들어가면 이성은 잠들고 충동이 깨어납니다. 다음 날 후회가 찾아오죠. 오늘만 마시자,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지만 그 약속은 늘 무너집니다. 알코올 중독의 가장 큰 특징은 부정입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난 그냥 술을 좋아할 뿐이라고.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자 10명 중 9명은 자신이 중독임을 인정하기까지 수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사이 뇌는 수축하고 간과 심장은 망가집니다. 평범한 술이 천천히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합법적인 마약, 그게 바로 알코올입니다. 4위, 코카인 중독. 뇌를 과열시키는 쾌락의 폭발입니다. 코카인은 한 번의 투여로 뇌의 쾌락 회로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 기전은 단순하지만 무섭습니다. 코카인은 뇌가 분비한 도파민의 회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즉, 도파민이 계속 분비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결과는 평소보다 3배 이상 도파민이 폭등하고 뇌는 말 그대로 쾌락으로 과열됩니다. 그 순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감, 끝없는 에너지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약효가 사라지는 순간 지옥이 펼쳐집니다. 극심한 불안, 우울 그리고 공허, 이 격렬한 추락을 견디지 못해 다시 약을 찾게 됩니다. 실험 결과는 더 충격적입니다. 코카인을 경험한 동물은 배가 고파도 먹이 대신 코카인을 선택했습니다. 생존 본능조차 마비된 뇌, 이것이 코카인의 힘입니다.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심각한 정신적 혼란, 심혈관계 손상,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급사 등 잠시의 쾌락이 영원한 파멸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코카인 중독입니다. 3위, 니코틴 중독. 끊기 가장 어려운 중독 1위, 습관의 위장술사입니다. 니코틴은 쾌감의 강도만 놓고 보면 코카인이나 헤로인보다 약합니다. 하지만 중독성으로만 본다면 그 어떤 마약보다 교활하고 강력합니다. 담배 한 모금, 그 연기가 폐로 들어간 지 단 10초, 그 짧은 시간 안에 니코틴은 뇌에 도달해 도파민을 방출시킵니다. 이 보상은 너무 빠르고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흡연자는 그 쾌감을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뇌는 니코틴에 길들여집니다.
식사 후 한 대 커피 한 잔과 함께 스트레스 받을 때 한 모금, 이 모든 순간이 니코틴과 연결된 학습으로 각인됩니다. 담배는 단순한 약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상, 습관, 감정에 완벽히 스며든 행동 패턴입니다. 그래서 끊기 어렵습니다. 금연을 시도한 사람 중 85%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담배는 하루의 일부로 위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니코틴 중독. 그건 단순히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 아니라 삶 자체가 중독된 상태입니다. 2위 메탐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 물질은 단 한 번의 사용으로도 뇌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코카인이 도파민의 재흡수를 막는다면 필로폰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뇌의 신경세포에 직접 명령을 내리죠. 저장된 도파민을 전부 쏟아내라. 그 결과 도파민 수치는 코카인의 3배로 뇌는 폭발적인 쾌락에 휩싸입니다. 그 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폭발은 뇌를 태워버립니다.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뉴런이 손상되고 수용체가 망가집니다. 결국 도파민 회로 자체가 무너집니다. 이후 찾아오는 건 극심한 우울, 공허, 그리고 무감각. 아무리 웃어도 아무리 행복한 일을 겪어도 기쁨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장기 복용자는 불면, 편집증, 환각, 심지어 정신병적 증상까지 보입니다. 한 번의 사용으로도 뇌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손상됩니다. 메탐페타민 중독은 단순한 약물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 회로가 영구히 파괴되는 과정입니다. 1위 헤로인 중독.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치명적인 지배자입니다. 헤로인은 뇌에 들어오자마자 모르핀으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뇌의 통증과 쾌락을 담당하는 수용체에 직접 결합합니다. 그 순간 고통은 완전히 사라지고 도파민은 평소의 200% 이상 폭발합니다. 사용자는 세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절대적 희열, 유포리아 상태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끔찍합니다. 헤로인은 단 한 번의 사용만으로도 뇌의 보상 회로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이후 뇌는 음식, 사랑, 성취 같은 정상적인 보상을 모두 무가치하게 느끼게 됩니다. 오직 다음 약물 투여만을 원하게 되죠. 그리고 금단이 찾아옵니다. 극심한 근육통, 구토, 발한, 불면 등 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사용자는 결국 다시 약을 찾습니다. 중독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헤로인의 중독성 지표는 3점 만점에 3점으로 가장 완벽한 중독, 그리고 가장 완전하게 파괴합니다. 헤로인은 단순히 몸을 망치는 약이 아닙니다. 그건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존재입니다. 쾌락의 끝에는 언제나 파멸이 기다립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탑 10 순위는 단순히 나쁜 것들의 목록이 아닙니다. 이 순위는 중독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생물학적 시스템, 뇌의 보상 회로가 무너진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중독은 특정한 성격, 특정한 계층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파민을 가진 모든 인간이 걸릴 수 있는 아주 인간적인 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나약하다고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 뇌의 도파민 균형을 지배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중독은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뇌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일시적인 자극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균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무너진 보상 회로를 되찾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중독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